제가 경계를 걷다 채널을 운영하게 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메일이나 연락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얼마 전 댓글에서도요, 학교 선생님 전화 울려도 가슴이 철렁하고 불안을 느끼신다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너무도 공감합니다. 특별히 느린 학습자 아이를 학교로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은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또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된 건 아닐까 하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걷다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경계를 걷다, 아니 학교를 걷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계를 걷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계를 걷다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솔루션은요, 학교에서 안전망을 구축하라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가정 외에 많이 머무는 공간이 학교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부모님들이 관찰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마주하고 있는 선생님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상담 전화를 받게 되거나 혹은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 마음이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 아이에게 발생된 사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느린 학습자이기 때문에 낙인이 찍힌 건 아닌가, 또 우리 아이가 잘 자기를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된 건 아닌가, 오해가 생긴 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의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선생님과 부모님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생님들의 성향과 상담 방향 그리고 패턴은 다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마음은요, 우리 부모님하고 똑같아요.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세요. 그것에 우리 선생님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시기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 어머님과 동일한 마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은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머무는 학교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요, 선생님과의 관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생님과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경청을 통해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물론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를 조금 더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서운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경청을 하시게 되다 보면 선생님께서는 조금 더 솔직하게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십니다. 리얼한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을 알다 보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청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구축하다 보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안전망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그 이야기를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러블리니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어왔을 때 부모로서 참 수용하기 어렵더라고요. 특별히 내 아이의 이야기다 보니까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용하는 그 반응을 통해서요, 선생님들은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의 눈빛과 또 대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가 느린 학습자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특별함으로 한 번 더 말을 걸어주시고, 특별히 수학과 국어과 과목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시도해 보실 거예요. 이러한 시도들은요, 사실 우리 아이한테 결과를 배제하고 나서라도 새로운 전환점으로 바뀌는 계기들이 되거든요. 수용하는 마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수용하는 자세를 유지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관심을 표현함으로 안전망을 구축하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시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상담을 할 때 우리 아이의 태도는 어떠한지, 인사는 잘하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앉아있는 자리는 깨끗한지, 이러한 것 하나하나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선생님의 그 마음속에 어머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어필할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요, 여러 가지 학교 운영을 위해서 부모님의 참여를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학교에도 도움이 되고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 워킹맘 어머님들께서는요, 이러한 부분들이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어떤 액션 그 앞서서 그것에 담긴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충분한 마음의 표현으로 우리 아이에게 그리고 학교에 관심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망이 단단히 구축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감사를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낄 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성장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께서 감사를 표현하실 때 우리 교사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의 학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더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됩니다. 물론 감사를 표현하신다고 해서 이런 촌지나 아니면은 꽃이나 혹은 껌도 안 되십니다.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현하시면 메아리처럼 나와 우리 아이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관계는 사람과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의 신뢰 관계는요,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학교를 걷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솔루션은요, 학교 안에서 안전망을 구축하라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선생님에게 연락 오는 것이 불안하거나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이 어려운 마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연락을 오실 때 우리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구나, 선생님과 상담을 하실 때 우리 아이의 특성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구나 하고 전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선생님과 신뢰관계를 구축하심으로써 학교 안에 우리 아이에게 안전망을 구축해 보시면 어떨까요? 성장할 내일을 기대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저는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편견 없는 사회를 앞당깁니다.